오늘도 봐요. 누구지? 그 문자 한 줄이 재혼하려고? 제 30년 결혼 어떻게 생활을 그럴 수가 있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구지?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출근길을 배웅하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지만 편안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전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는 모습을 봤을 때도요. 여보,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요? 아니, 그냥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이상하네. 그 정도였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오히려 건강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입지 않던 밝은색 셔츠를 사입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도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6시면 집에 오던 사람이 7시, 8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죠. 회식 있었어요? 아니, 그냥 일이 좀 밀려서.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슬리퍼를 신으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죠. 뭔가 이상해. 의심이라기보단 묘한 위화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작은 변화도 느껴지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결정타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남편의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게 보였죠. 화면이 켜져 있었고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급한 연락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오늘도 봐요. 기대돼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대돼요? 하트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게 뭐지? 다시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문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대화 내용을 보려고 터치하려는 순간 여보, 뭐해? 샤워를 마친 남편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자 왔길래.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회사 일인데. 내일 확인하면 되겠네. 거짓말.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할 때의 그 표정을 저는 압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문자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봐요. 누가 보낸 거지? 왜? 오늘도라는 말을 쓴 거지. 자주 만나고 있다는 뜻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법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출근할 때 뿌리는 향수, 퇴근 후 은근슬쩍 확인하는 휴대폰, 그리고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이 점점 잦아지는 것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3일 전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4명이서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요즘 황혼 이혼 진짜 많다더라. 우리 동네 선영이 엄마도 이혼했대. 헐, 진짜? 그렇게 잘 살았는데? 겉으론 몰라.
남편이 젊은 여자 만나고 다닌 지 2년이 넘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젊은 여자, 2년. 설마, 우리 남편도? 너는 남편이랑 어때? 요즘 잘 지내?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뭐. 평범하게 잘 지내지. 입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온통 불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결혼식 날, 딸을 낳던 날, 함께 웃고 울던 수많은 순간들.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었던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빈집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그 속에서 남편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 웃음도 가짜였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왔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향하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죠. 띠링.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표정. 당황한 듯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 표정. 여보,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남편은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욕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이 들면 또 남편의 휴대폰 알림 소리에 깨곤 했죠. 아니, 실제로는 울리지도 않았는데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오늘도 봐요. 그 문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국을 떠서 건네주면서도 반찬을 챙겨주면서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죠. 여보,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병원 한번 가봐. 내가 같이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원은 무슨. 당신이 병원 가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안 하던 행동이었는데 말이죠. 여보, 오늘 회식 있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또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요. 응. 연말이라 그래.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회식이면 다 변명이 되는 줄 아나.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회식. 정말 회식일까? 의심은 독과 같았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온몸을 잠식해버리죠.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회식 어땠어요? 괜찮았어. 많이 기다렸지? 아니요. 누구랑 회식했어요? 팀장님이랑, 팀원들이랑.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식 자리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던 사람이 역시 수상해. 다음 날 저는 친구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좀 이상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뭔데? 남편이.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한데. 혹시 너도 그런 경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설마 남편분이? 아니. 확실한 건 아닌데. 그냥 느낌이 그래서. 요즘 황혼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 나이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남자들이 갱년기 오면서 이상한 짓 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야. 미경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증거를 잡아야지. 확실한 증거. 증거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뒤를 밟아 증거를 잡아야 한다니.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슬펐습니다. 화났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날 저녁부터 저는 남편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행동 패턴, 휴대폰 사용 빈도, 옷차림의 변화, 귀가 시간, 모든 것을 수첩에 적었죠. 그리고 3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요? 주말인데.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 금방 올게. 또 거짓말. 친구를 만난다면서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옷을 고르는 거죠? 왜 향수를 뿌리는 거죠? 점심은요? 밖에서 먹고 올게. 저녁 전엔 들어올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더니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차도 안 타고 간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따라가야 하나? 아니, 그건 너무 비굴한 거 아닌가? 하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엔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많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간 지 2분 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죠.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도 알아야겠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밖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따라가자. 주저하는 순간 30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저는 50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제발 오해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남편의 걸음은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일직선으로 어딘가를 향해 갔죠.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편의점을 지나고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1층엔 카페가 있었고요.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저도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갔습니다. 입구 안내판을 봤죠. 1층 카페, 2층 웨딩샵, 3층 피부과. 웨딩샵. 웨딩샵에는 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봤습니다. 2층에서 멈췄습니다. 웨딩샵? 설마.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재혼까지 준비하는 건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웨딩샵 유리문이 보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로 보이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둘은 테이블에 뭔가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 여자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웨딩샵 유리문 너머를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확실했죠. 친밀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제게는 보여주지 않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야?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자리를 뜰 수 없었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책자 같은 것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웨딩샵이니 당연히 결혼 관련 자료겠죠. 결혼. 재혼을 준비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30년 전 우리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소박했습니다. 아니, 소박하다는 표현조차 사치였죠. 동네 작은 예식장, 하객은 양가 친척 몇 명. 웨딩드레스는 대여한 것이었고 부케는 조화였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사흘 후면 출근해야 했던 남편은 당일로 근처 온천에 다녀오는 게 전부였죠. 여보, 미안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해외여행 보내줄게. 남편은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3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생활비를 벌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여행 같은 건 사치였죠. 가끔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남편은 저 젊은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웨딩샵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대화를 주고받더니 함께 웨딩샵 문을 향해 걸어왔죠. 안 돼.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문 뒤로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훔쳐봤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웨딩샵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샘플 준비해 둘게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남편의 목소리. 기대된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두어 칸씩 뛰어내렸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여자는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이 훤히 보였죠. 남편과 여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뭔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 건너편 가게 앞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대체 얼마나 할 말이 많은 거야? 여자는 때때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1년에 몇 번 웃을까 말까 한 사람이 저 여자 앞에서는 그렇게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던 거지?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뭐든지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차려주고 와이셔츠 다려주고 양말 정리해주고 시부모님 명절 차례상까지 홀로 준비했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힘들어하면 말없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딸아이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다 포기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30년의 헌신이 대체 뭡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여자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악수를 나누더니 헤어졌습니다. 여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남편은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는구나. 저는 황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죠.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 표정. 집에 오면 절대 안 짓는 표정이야. 남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도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웨딩샵, 젊은 여자, 친밀한 대화, 그 미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그림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여보, 어디 갔다 와? 마트 좀 갔다 왔어요. 마트?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차.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사려던 게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 나도 방금 들어왔어. 친구 만나고 왔는데 좀 피곤하네. 거짓말. 친구 만났다면서. 왜 젊은 여자랑 웨딩샵에 있었죠? 친구, 누구요? 응? 아, 대학 동기.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었어. 또 거짓말. 밥은 무슨? 카페에서 커피 마셨잖아요. 그래요. 재밌었어요? 응, 뭐. 그냥 그랬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을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 맞나? 3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나야. 응, 지원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아빠 좀 바꿔줘. 급한 일이 있어서. 응, 아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딸애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잠깐만. 아빠 바꿔줄게.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식탁에서 신문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죠. 응, 지원아.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응. 알겠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래, 엄마한테는 아직. 응. 알았어. 엄마한테는 아직. 뭘 말하는 겁니까? 남편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뭐래?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또 거짓말입니다. 딸아이가 남편에게 회사 일로 전화할 리 없죠. 게다가 엄마한테는 아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뭘 숨기는 거야? 둘이.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아까 아빠한테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그냥. 별거 아니야, 엄마. 별거 아니긴.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해? 엄마, 진짜 별거 아니야. 괜히 걱정하지 마. 딸마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아빠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야, 엄마? 그게 요즘 늦게 들어오고 옷도 예쁘게 입고 누군가랑 자주 연락하고.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30년 동안 엄마 한 분만 봐온 사람이야. 그래도 요즘 정말 이상해. 얼마 전에는 젊은 여자랑 만나는 것도 봤어. 뭐? 젊은 여자? 딸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봤는데? 웨딩샵에서 같이 있더라고. 웨딩샵? 딸이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말했죠. 엄마, 나 지금 회사라 통화하기 힘들어.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걱정하지 마, 응? 지원아, 잠깐만. 뚝!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뭐야? 왜 다들 이러는 거야? 남편도 딸도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오늘도 일찍 퇴근한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오늘 약속 있어서 7시쯤 들어갈게라고. 또 그 여자를 만나는 거겠지. 이번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근처까지 갔습니다.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죠. 6시. 직장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남편이 보였죠. 평소보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어. 남편은 지하철역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10분쯤 걸었을까요? 남편이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를 들여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저도 레스토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훔쳐봤죠. 그리고 봤습니다. 남편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맞은편에 저번에 봤던 그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메뉴판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식사까지 같이 하는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잠깐 만나서 업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저녁 식사를 함께 하다니. 이건 더 이상 오해가 아닙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했죠. 와인까지. 30년 동안 남편은 제게 와인 한 잔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제 생일에도 그저 집에서 저녁밥 먹고 TV 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저 여자한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사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뭐였던 거지? 30년 동안의 헌신이, 희생이, 사랑이 대체 뭐였던 겁니까? 그때 남편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설마 그건 아니겠지. 하지만 최악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자를 열어 여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여자는 놀란 듯 손으로 입을 가렸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선물까지 주는 거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벗어나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오늘 어때? 좀 괜찮아? 미경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경아. 나 지금 남편 뒤를 밟고 있어. 뭐? 지금? 응. 그리고 봤어. 젊은 여자랑 식사하고 와인 마시고 선물까지 주. 세상에. 미경아, 나 어떻게 해야 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일단 집에 가.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따져봐.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30년이잖아. 30년을 그냥 포기할 순 없어. 싸워봐야지. 미경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입니다. 그냥 무너뜨릴 순 없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확실하게 따져봐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으로 수없이 리허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따질지.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모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말할 수 있을까?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왔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시간 전까지 다른 여자와 식사하고 와인 마시던 그 모습을 저녁 먹었어요? 응, 밖에서 먹고 왔어. 거짓말은 하지 않는군요. 누구랑요? 회사 사람들이랑. 또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할 용기가.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뺨은 푹 꺼져 있었죠. 여보, 요즘 왜 이래? 어디 아파?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왔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고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해야 해. 그날 오전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웨딩샵에 가보기로. 저번에 남편이 갔던 그 웨딩샵에 가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뭘 준비하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죠.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그 웨딩샵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고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혼 준비를 하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웨딩샵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일단 가서 물어보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웨딩샵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죠.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벽에 걸린 웨딩드레스들, 그리고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 들어가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 위에 벨소리가 울렸고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번에 남편과 함께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습니다. 25? 아니, 26 정도? 저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혹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죠. 네? 예약하러 오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당신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그때 여자가 뭔가를 알아챈 듯 말했습니다. 혹시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결혼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순간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딸 결혼 때문에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아직 결혼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뭐라도 둘러대지 않으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 따님 결혼이시군요. 축하드려요. 언제 예정이세요? 내년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앉으세요. 여자는 저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저번에 남편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먼저 간단히 상담부터 해볼까요? 어떤 스타일의 결혼식을 원하세요? 그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제 망설임을 다르게 해석한 듯 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자는 두툼한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웨딩드레스 사진, 예식장 사진, 각종 패키지 안내문.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인기예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여자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파일들을 훑어봤죠. 혹시 남편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을까? 찾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그때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급한 전화라. 잠깐만 받을게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웨딩샵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천사 웨딩입니다. 네네. 샘플이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예약 명단, 상담 기록, 계약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식,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상담 날짜, 예약 내용, 메모. 딸 결혼식, 서프라이즈 준비, 30년 전 못해준 결혼식 재현 희망. 뭐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 결혼식. 서프라이즈. 30년 전 못해준 결혼식.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서류를 봤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봤죠. 고객 요청 사항 안에 몰래 준비. 딸 결혼식 당일 아내에게 재청혼 이벤트. 30년 전 결혼식 콘셉트 재현.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30년 전 하지 못했던 그 결혼식을. 손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고 황급히 주었죠. 이거. 죄송해요. 다른 고객님 서류인데. 여자가 서류를 집어들며 당황해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미수. 그 순간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영식님 부인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렇게 알게 되시면 안 되는 건데. 뭐가 안 되는 건데요? 남편분이 부인 몰래 깜짝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따님 결혼식을.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부인 몰래 하시는지. 그런데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30년 전 부인께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 해드린 게 평생 한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번 따님 결혼식에서 부인께도 다시 프러포즈하고 싶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여자가 당황하며 티슈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저는 의심했습니다. 바람 피운다고, 젊은 여자 만난다고, 이혼하려 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딸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 못해준 결혼식을 미안해. 여보, 미안. 웨딩샵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건물 밖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내가 뭘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바람 피운다고 의심했습니다. 뒤를 밟고 미행하고 친구들에게 상담하고 그런데 남편은 저를 위해 딸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 못해준 결혼식을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미안함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점심 먹었어?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목소리.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저녁 때 봐.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서프라이즈를 망쳐버린 겁니다. 딸 결혼식은 언제인지, 남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제 다 알아버렸죠. 모르는 척해야 하나?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남편 얼굴을 보면 죄책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30년 전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저와 남편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은 빌린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소박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데 나는 그 마음을 잊고 있었어. 3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최악을 가정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아내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 왔어. 남편이었습니다. 벌써 왔어요? 응, 일찍 끝나서. 여보, 안색이 왜 이래?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남편이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는데? 혹시 병원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계속 그러는데 정말 걱정되네. 내일 병원 가보자, 응? 남편의 따뜻한 눈빛, 걱정하는 목소리,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마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항상.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저녁 먹어야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요즘 당신이 피곤해 보여서 내가 좀 해야겠다 싶었어. 앞으로 자주 해줄게. 고마워요. 눈물이 또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습니다. 여보, 쉬고 있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 진짜 안 좋아 보여. 남편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바람을 피울 리가 없었어.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천사 웨딩샵 고객님, 다음 주 최종 확인 미팅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웨딩샵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주. 그렇다면 딸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설거지 중이었죠. 저 문자 확인하면 안 되는데 웨딩샵 직원이 제가 다녀간 걸 남편에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을까요? 만약 알게 되면 서프라이즈가 다 망가지는 거잖아.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마음, 딸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 그걸 제가 망쳐버린 겁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설거지 끝났어. 여보, 커피 마실래? 좋아요. 남편은 소파로 다가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죠. 제발 웨딩샵에서 연락하지 않았기를.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전화 좀 할게.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분명 웨딩샵에 전화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려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죠.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좀 이상했지? 뭐라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요즘 늦게 들어오고 연락 많이 하고 그랬잖아. 혹시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설마 들킨 건가? 사실은 남편이 입을 열려는 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이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지원아. 엄마, 나 내일 집에 갈게. 저녁 같이 먹자. 응. 갑자기.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아빠도 같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뭐래? 내일 온대요. 저녁 같이 먹자고. 아, 그래? 남편의 표정이 또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일찍 자. 응.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 뭘 말하려는 거지? 혹시 딸 결혼식 얘기를 꺼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웨딩샵에 다녀온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딸 지원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밝은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언제 왔어? 방금요. 와, 뭔가 맛있는 냄새 나는데? 엄마가 만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우와, 진짜요? 오랜만이다. 딸은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모습. 하지만 저는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남편도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자, 앉아서 먹자.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 평소 같았으면 즐거웠을 텐데 오늘은 왠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빠도 요즘 바쁘시죠? 엄마 좀 도와드려요. 응, 알았어. 남편은 대답하면서도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딸과 남편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딸이 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 자리였죠. 뭔가 이상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래서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했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딸과 남편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을 교환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결혼해요. 뭐라고?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결혼. 갑자기. 남자친구는 있어요.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미안해요. 3년이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결혼을 한다니. 그렇다면 남편이 준비하던 게 정말 딸 결혼식이었던 거군요. 언제 하려고? 다음 달이요. 급하게 잡았어요. 다음 달? 너무 빨랐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그게 딸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사실은 아빠랑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네. 아빠가 말씀하세요. 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나 당신한테 평생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우리 결혼식 기억나? 30년 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나지. 당연히. 나 당신한테 그때 정말 미안했어.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해주고 웨딩드레스도 빌린 거였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그거 괜찮았어. 우리 형편이 그랬잖아. 아니야. 괜찮지 않았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친구들 결혼식 사진 볼 때마다, 웨딩드레스 광고 볼 때마다 당신 눈빛이 달라졌거든. 그걸 알고 있었어?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당신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그날이.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생각했어. 이번엔 꼭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우리 딸한테도 그리고 당신한테도. 나한테. 응. 나 당신한테 다시 청혼하고 싶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원이 결혼식 날 당신한테도 예쁜 드레스 입혀주고 꽃다발 건네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 남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3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엄마 아빠가 몇 달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웨딩샵도 찾아다니시고 플래너랑도 계속 상담하시고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30년 전 못 해드린 게 한이라고. 이번에는 꼭 제대로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웨딩샵에서 젊은 여자와 만난 것도, 늦게 들어온 것도, 은밀하게 전화하던 것도. 모두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웨딩샵 플래너 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다녀가셨다고. 역시 미안해. 나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오해하신 거잖아요. 아빠가 이상하게 행동하시니까 당연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보, 남편이 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한 거 나는 이해해. 내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아니야. 내가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굴면 누구라도 의심하지. 남편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근데 말이야, 여보.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당신, 혹시 나를 계속 따라다녔어? 어떻게 알았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플래너한테 들었어. 웨딩샵에만 온 게 아니라 레스토랑에서도 봤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래. 그게 여보,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생각 못했어.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아는 게 얼마만인지. 나 정말 바보 같았어. 당신을 의심하다니.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런데 나는 여보,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시집살이도 하고 애도 키우고 나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인생은 없었잖아.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우리 딸 결혼식에서 당신도 웨딩드레스 입고 꽃다발 받고 모두의 축복 받는 거야. 여보, 30년 전에 못 해준 거 이번에 다 해줄게. 약속해. 남편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 서러웠던 것, 외로웠던 것, 아팠던 것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딸도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거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면 우리 딸 출가하네. 그러게. 벌써 다 컸네. 시간 참 빠르다. 우리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 30년이 이렇게 훅 지나갔네. 여보. 응. 앞으로 30년도 나랑 같이 가자. 당연하지.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하늘, 따스한 햇살. 완벽한 날씨였죠. 여보, 일어났어? 오늘 큰 날인데?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떨려서 잠을 못 잤어. 나도. 우리 딸 시집 가는 날이잖아. 남편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자 우리의 재출발이기도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웨딩샵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웨딩 플래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 제가 오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오늘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예요. 준비 많이 했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재밌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결혼식 준비는 처음이거든요. 플래너는 저를 드레스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새하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가 이게 제가 입을 드레스예요. 네, 남편분이 직접 고르셨어요. 어머님 체형이랑 취향 다 고려해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대여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맞지도 않는 다른 사람이 입었던 그 드레스를. 하지만 오늘은 저만을 위한 드레스입니다. 입어보실래요? 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예뻐 보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남편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다시 거울을 봤을 때 30년 전 그날의 제가 보였습니다. 설레던 그날의, 행복했던 그날의 모습이. 여보. 고마워요. 정말. 오후 2시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딸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엄마, 너무 예뻐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더 예쁘지. 엄마, 오늘 주인공은 저만이 아니에요. 엄마도 주인공이에요. 고마워. 지원아. 모녀가 손을 잡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식장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가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편의 모습. 30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딸이 입장했습니다. 사위가 단상으로 나와 딸의 손을 잡았죠. 주례의 말씀, 서약, 반지 교환. 모든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어엿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죠. 잠깐만요, 여러분.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딸아이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드디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해주지 못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게 늘 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30년 전에 못해준 프로포즈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여보, 나랑 앞으로 30년도 함께 해줄래요? 아니, 평생을 함께 해줄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랑 다시 결혼해줄래요? 예식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당연하죠. 남편이 일어나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예식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환호성, 축하의 목소리들. 그 속에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 힘들었던 시간, 외로웠던 시간, 오해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남편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새로운 결혼 반지. 빛났습니다. 저와 남편의 앞날처럼.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사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저희도 저렇게 오래 사는 게 꿈이에요. 친구 미경이도 왔습니다. 미수가. 정말 잘 됐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미경아. 걱정 끼쳤지. 괜찮아. 이렇게 해피엔딩이면 됐지 뭐.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앞으로도 계속. 응. 고마워.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응?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더 고맙지.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여보. 나도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30년 전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저와 남편. 어색하게 웃고 있던 그날. 초라했지만 행복했던 그날. 그리고 오늘. 30년이 지나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은 오늘. 우리 참 오래 왔네. 30년의 시간.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